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큰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새벽 4시 조금 안 돼가지고요. 3시 50 한 2분 정도 이때쯤 돼가지고, 당선 유력 뭐 이렇게 떠가지고,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격차가 0.8%입니다. 초격차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됐어요. 제가 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계속 봤는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박빙이라서 출구조사에서 워낙 박빙이었어. 출구조사가 0.6% 차인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결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찍 자고 한 3시쯤 일어나서 봤는데요. 정말 초박빙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뭐 이제 투표는 끝났으니까 저희는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봤던 상황들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정시인데요. 어제 우리나라 정시가 휴장이었는데 미국 정시는 가동이 됐죠. 그래서 2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쉬었으니까 3월 8일 저녁에 미정시는 거의 뭐 보합권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영국이 러시아 원유 검수 조치한다는 쪽으로 해서 유가 충격으로 이제 하락했는데 워낙 많이 빠져놓으니까 더 이상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미정시가 이게 급등해 버렸습니다. 다우지수가 2%, 나스닥이 3.6%, 특히나 이 독일 증시는 그냥 8% 가까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독일 증시 보시면 유별나게 많이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8% 가까이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비해서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한 방에 그냥 회복이 돼 버렸죠. 그렇게 지금 현재는 나스닥 지수가 이 정도 나스닥은 지난번 올랐으니까 여기쯤 있겠죠, 위치가. 근데 독일 증시가 급등했다는 이 부분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증시도 보시면 나스닥이 그냥 3.6% 정도, 그러니까 며칠 동안 빠졌던 부분이 되돌렸다. 이게 뭐 악재가 해소돼 가지고 급등했다, 이런 차원으로 보기는 아직까지 좀 약합니다. 근데 최근 악재로 인해서 국제유가 급등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이 되겠죠. 국제유가가 오름으로 해서. 그래서 물가 상승하면 경기에 침체하고 물가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을 되돌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협상까지는 아닌데 현재까지 나온 뉴스로 보면 국제유가가 급락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빠져버렸냐면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요. 125달러 이렇게 가고 있다가 110달러까지 그냥 WTI 기준으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206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996으로 다시 되돌아 버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이 1단계 되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별한 악재가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그 부분이 조금 작용했던 것 같고, 그다음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포기한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도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토 가입을 포기하게 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어느 정도 간격이 좁혀진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우크라이나의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돌아버리면 러시아 쪽으로 침범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옆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반군 지역을 국가를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급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국내 증시도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우리 정치도 거의 위쪽으로 튀어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제 갭으로 떠버리게 되면 들어갈 타이밍이 잡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수는 상승 쪽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 종목인데요. 제가 8일날 방송할 때
현금 100%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원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를 매수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하다가 그 4개밖에 매수를 못했어요. 그 왜냐면 다른 거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게 제가 못 잡았던 게 우진하고 티플렉스하고 그 다음,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까 싶어서 신원, 이렇게 잡으려고 계획했는데, 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한 1%대 이상 올라가 버려갖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게, 그나마 다행인 건, 원전 관련주의 보성파워텍하고 일진파워 2개를 잡은 건 상당히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얘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벼운 종목에서는. 그래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에너토크, 이렇게 해서 원전 관련주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원전 관련 못 잡아가지고 돈이 이제 200만원, 한 300만원 남아있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잡았습니다. 얘를 잡은 이유는, 만약에 그 해외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급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비트코인 관련주를, 우리 기술 투자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빠져있다가 그 의미 있는 나름대로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리는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실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갭 떴는데 비트코인 내려가면서 같이 따라 내려갔고요.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두 종목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를 괜찮게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을 100만원씩 진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5종목 100만원씩 500만원 가지고 있고요. 현금 200만원입니다. 이 현금은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이냐 생각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관련주는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뽑아봤어요.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이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싶은 종목이 이제 우진이나 오르비텍 요런 정도. 그 다음 좀 무거운 종목 중에 원자력 테마의 가장 원조 대장은 두산중공업이죠. 원자력 터빈 이런 쪽에 핵심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대장격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그 다음 이제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해룡실리콘, 그 다음 티플렉스. 티플렉스는 니켈 가격 급등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그 국제유가를 비롯한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 그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아리송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대충 원자력 테마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종목을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4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면 잡지 않고 그냥 그 요 정도만 가지고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윤석열 테마로 잡혔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많이 뜨지 않는다면 한두 종목 정도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테마주 이런 종목 중에 관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암호화폐 쪽은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홀딩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정시가 반등했으니까 반도체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싶어 가지고 일단 시그네틱스 그 항상 그 시그네틱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만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떨어진 게 왜냐면 증시가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재료 노출해갖고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시그네틱스하고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갖고 끌어올렸던 종목입니다. 지수 빠지면서 밀렸는데 이것도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높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반도체 관련주 중에 시그네틱스, 주성 엔지니어링, 맥커스 요런 종목들 반등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러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 로봇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 자회사인 러셀 로보틱스인가 뭐 이 회사가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도 튀어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로봇 관련해서 지수가 돌았으니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러셀은 그 윤석열 관련주로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인맥 관련주라서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뭐 애니 넘길이라든가 이런 그 인맥 관련주들은 재료 노출 개념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정책 관련주인 원전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가장 좋다고 보고 러셀이라는 종목은 반도체이면서
그 로봇 관련주의도 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종목을 현재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현재 지금 5종목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현금 200만 원 가지고 급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가자 이런 의미로 가볍게 확실하게 그 타이밍이 왔다 싶을 때 100만원 100만원에서 두 종목을 더 잡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혹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현재 보유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시장이 그 장이 열리고 나서 한 9시 반까지 좀 상승이 강해 보이는 테마 쪽으로 해서 잡아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 그 당선 부분이 핫 이슈이기 때문에 원자력 테마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장 시작 전 아침 시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기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매매할 때 참고를 하고 장 끝나고 마감 시황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